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범죄정보 수집 기능 폐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전에 여러분, 공수처 법안 이것을 뚫어버리는 김태호TV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 수사정보 1, 2 담당관 요 부서를 즉시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거기 산하에 있는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등등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도 삭제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고는요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권고니까 앞으로 권고 많이 하십시오. 참 말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수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까지 이것까지 관여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헌법과 법률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히 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교과서만 봐도 수사는 단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사의 단서는 타인의 신고, 즉 고소, 고발, 자수, 범죄 신고 이런 게 있고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것이 있는데요. 개혁위원회의 의도는 한마디로 고소, 고발 사건만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수사의 단서는 후자들입니다. 고소, 고발 이외에 유명한 단서가 있죠. 언론 기사, 풍설, 세평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사의 단서예요. 그런데 이걸로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든 지들이 뭔 상관이에요. 법에 수사하라고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그것은 수사기관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자, 언론 기사, 풍설, 세평 등등 들리는 말이 있으니까, 즉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하든 범죄와 관련된 기사나 소문이 있어서 수사를 하든 쥐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 개입하는 거죠. 월권입니다. 권한 남용이에요. 만약에 동사무소 민원 담당 공직자가 신고받은 것만으로 민원 처리를 하든, 자신이 그 동네를 잘 살펴봐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열심히 처리를 하든 쥐들이 뭔 상관이에요. 민원을 담당한다는 이 공익에 있어서는 그 담당관의 재량인 것입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재량인 거죠. 특히 수사는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주어진 정당한 권한인 것입니다. 범죄정보 수집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월권이죠. 아예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혁위원회가 하는 이 얘기는요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검찰개혁위원회의 위 권고가 정말 실효성이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느 한 시골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소문이 막 돌아요. 어느 집 그 순돌이 아빠네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 집 쌈짓돈 500만 원을 도둑 맞았다. 이러면요 그 좁은 마을에 소문이 확 돌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집 그 갑동이 아빠네 집에도 도둑이 들어서 금목걸이를 털어갔단다. 이런 소문이 또 돌아요. 이런 거는요 그냥 그 마을 사람들 누구라도 그런 소문은 귀가 있으니까 그 동네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머리 깎다 보면요 저절로 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정도 힌트면 좀 아시겠죠? 검찰이 하고 있는 범죄정보 수집이라는 게 이게 무슨 공권력을 투입해야만 알 수 있는 대단한 기법으로 억지로 뺏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그 동네 아저씨 순돌이 아빠도 그 동네 누군가를 소개로 만나서 같이 막걸리 한잔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3, 4, 5 모여서 막걸리 한잔 하다가 이런 얘기 하죠. 야, 갑돌이네 아빠가 동네 처녀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 집 와이프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자기 회사 돈도 그냥 털어가 버렸대. 뭐 이런 거죠.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귀에 팍팍 들리는 거죠.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얘기를 검찰 직원도 그냥 듣는 거예요. 이러한 풍문은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법적인 외압 아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위헌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단서를 들었을 때 수사를 한다? 이것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 아니겠습니까? 일반 공직자들도요, 공직 업무를 하다가 저절로 알게 된 범죄 행위를 알게 되면요,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폐지를 권고한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건지 조금 이해하시겠죠? 동네 순돌이 아빠도 자연스럽게 듣는 얘기를 유독 검찰만 듣지 말라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검찰 소속 직원들은 귀를 아예 틀어막고 다니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권 침해 아닌가요?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죄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그리 겁날까요? 소문도 듣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걱정할 게 없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검찰 직원도 사람이니까 밥 먹을 거 아닙니까? 친구 있으니까 저녁에 친구 만나서 식사하다가 소주 한잔 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 게 무슨 범죄정보과 소속인 사람이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수사정보과 소속이어야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려면 특별한 기계나 이어폰을 써야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민간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딱 그거예요. 정보과 직원들도요, 민간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냥 회사 술상 모델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범죄정보과, 요즘에는 수사정보과죠. 여기 직원들은요, 설령 강제로 외압으로 없어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만약에 억지로 폐지가 된다? 그러면요, 더 날개를 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 검찰 직원이 모두 수사 정보를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과는 없어지더라도 수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들리는 귀가 있으면요, 그냥 편하게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한 달에 한 건, 두 달에 한 건, 1년에 한 건을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야, 몇천 명인데 그러면 1년에 검사 포함해서 10,000건이에요. 정보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각자 한 달에 한 건씩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그렇게 들은 얘기요, 그런 거 보고 하면요, 지들이 어쩔 건데요. 오히려 건수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정보과라는, 그 수사정보과라는 그 부서 이름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 부서가 있고 없고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져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코웃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 수집은요, 민간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 없애도 검찰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은 얘기를 내부에 보고하면요,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렇죠? 참 검찰이 어이없겠죠, 지금. 이것이 현실주의자들이 아닌 그 이상주의자들이 탁상 공론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해봤어야 알죠, 지들이. 자, 일반 직장인들도 점심시간 있고 퇴근 시간이 있죠. 그때 밥도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얘기 그거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라는 거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검찰 직원들은 앞으로 친구들과 사적으로 만나지도 말라, 이런 말도 나오겠네요. 점심시간에 친구 만나면 안 됨. 퇴근 이후에는 친구 만나면 안 됨. 퇴근 이후에는 귀를 틀어막고 다니세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권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권 탄압적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그러한 행태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공고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공권력 개입 없이 민간인도 하는 역할을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을 제어할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범죄정보과, 수사정보과 명함이 아니고 그냥 일반 검사실 명함 들고 다니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수사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바로 수사하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범죄정보 수집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개혁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개혁안을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더욱더 검찰을 격앙시키는 것입니다. 전 직원의 정보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검찰의 정보력은 더욱더 두터워지고 더 무서워질 것입니다. 정말 여권이 악수 중에 최악수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검찰 개혁한답시고 구체적으로 뭐 못하게 하고 특수부 폐지하고 이런 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당장은 조국 수사 방어하는 거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나중에 다치고 싶지 않아서 미리 이렇게 손발 묶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권의 행태는 이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가 약점이 있어. 이렇게 지금 오히려 고함치면서 자신들의 약점을 크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탁 쳐도 우와 이러면요, 여기가 약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살짝 치니까 뭐 온 지금 뭐 천지가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요, 고스란히 약점이 노출되는 거죠. 이러면요,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들 이거 뭔가가 있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조국과 정경심 부부에 대한 계좌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고 하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이상한데? 왜 일반 수사와 다르게 저렇게까지 하지? 이건 뭔가 있는데? 이러한 약점이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요, 국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선하라고 지적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것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제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내년 총선 때 여권이 무너지면요, 그때부터는 자연스레 그런 방패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범죄정보과 수사정보과 폐지 이런 거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이러한 제 말을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여권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검찰이 수사정보과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자기들한테는 다행인 거예요. 그 틀이 없어지면요, 어디서 어떤 정보가 생산되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비난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검찰이 스스로 동향정보라는 그런 그 정보의 한 파트를 폐지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와 관련된 부서만 그런 것만 남겨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고안 같이 전부 폐지해버리면요, 검찰 전 직원의 범죄정보 수사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폐지되었던 뭐 일반 동향까지 수집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수집된다는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지금같이 제도권에 두고 감시하는 게 여권에서 훨씬 유리하지. 만약에 권고한 대로 폐지가 되어서 검찰 전 직원들의 정보관화가 되어가지고 형사부 직원들이든 민원실 직원들이든 그 많은 정보를 한 10,000명이 갖다 바쳐봐요. 그러면요, 그걸 누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지금 여권이 알 길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완전 악수 중에 최악수를 두는 것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은 진짜 일을 못해요. 뭐 정보를 해봤어야 알지.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만약에 인지수사 자체를 못하게 한다 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 직원이 술 먹다가 친구한테 들은 범죄 정보가 있다고 쳐요. 그거 검사실에 알려줬어요. 그런데 검사가 그거 시민단체에 그냥 토스해줘가지고 고발시키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고소고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수사인지 특수수사인지 고소고발 사건인지 형사부 사건인지 도무지 밖에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을 들으니까 더더욱 안심되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개혁위원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현 여권의 무능함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정보 기능을 옥죄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방에서 제보가 넘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이렇게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조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등장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약 30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이 정부 들어서 적폐로 몰려서 축출을 당하신 이창섭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연합뉴스에서 간부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고 연합뉴스 디지털융합본부 디지털뉴스부 부국장으로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펜앤마이크 사장 겸 편집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영어로 MTM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그래서 왕성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데 MTM으로는 검색해도 안 나오고요. 유튜브에서 이창섭 TV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MTM 채널이 나옵니다. 그냥 MTM 치면요 그냥 외국인들이 나와요. 이창섭 TV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이분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은 조국과 관련해서 이분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뭐 이거는 확실히 믿을 만한 소문입니다. 조국이 나온 고등학교, 그 해광고등학교, 이 해광고 선배라고 하거든요. 조국과 직접 통화도 할 정도로 매우 친분이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조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는가 봐요. 처음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을 때 이분이 충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끼는 후배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했겠죠. 예를 들면요, SNS 이제 그만해라. 이런 식이었겠죠. 그런데 조국이 처음엔 좀 그런 말을 듣다가 그 손가락을 멈추지 못하고 다시 그냥 말 안 듣고 SNS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자기가 썼던 그 트위터 글 때문에 조적조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자, 이창섭 본부장님 이분이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동정적이고 특히 광우병 보도가 엉터리 보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통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의해서 미운털이 좀 박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노조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한 끝에 퇴사를 하셨던 그러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분이 하시는 이창섭 TV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사정보과 폐지 권고와 같이 답답한 기사가 나오면요, 제가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오늘과 같이 술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떠한 술수를 쓰더라도 검찰 수사는 의연히 실체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실체의 끝이 무엇인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검찰이 결국에는 도달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